분위기 바꿔볼게요. 우리 사회에는요, 진짜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이 많습니다. 사실 이것도 지금 소개해드린 이 사건도 그럴 뻔했어요. 세상에 전현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무려 15년 전에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8년 6월 울산의 한 주택가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내리는 한 30대 여성을 20대 남성이 발견하고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여성이 집에 들어가려고 출입문을 열자 어떻게 했냐면 여성의 머리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세상에. 성폭행을 시도를 하는 겁니다. 여성이 저항하자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기도 하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진짜 지금 생각만 해도 진짜 범죄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장면인데 너무 섬뜩한데 사실 이 상황에서 그 피해를 당하신 분은 신동성 교수님 순간 머릿속이 막 새하얘지고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예, 멘붕 상태죠. 그래가지고 거의 정신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가 봐도 말도 못하고 떨기만 하고 집 주소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멘붕 상태가 오죠. 근데 택시를 이제 뭐 타고 갈 때 이런 사건이 왜 나냐면은 좀 약간 방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을 한 잔 먹고 이렇게 좀 뭐 잠을 든다든가 뭐 자세가 좀 불량하다든가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허점을 보였을 경우에 그 당시에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 택시 그 하시는 분들이 좀 전과 있는 분들이 좀 했었어요. 그다음에 그분들은 그 방법을 알아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범행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게 갑자기 그 주변이 그 환경이 조성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때는 방법은 여자 그 승객이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싶을 때는 핸드폰으로 저 가족이나 네. 친구들한테 나 지금 좀 있으면 집에 도착해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예.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다는 거지 지금 뭐 택시 운전하신 분들이 더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참고로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피해 여성이 내렸을 때도 어떤 단초를 제공했다는 건 단정적으로 말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앞서 보세요. 이 여성이 순간적으로 들이닥친 이 범인에게 순간적으로 저항하다가 폭행까지 당하다 보니까 미처 손쓸 겨를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 폭행 피해를 당했어요. 당시에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단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그래도 거기서 정신을 좀 잘 차리고 일단 이 남성에게 담배라도 한 대 피우자, 담배 내가 가져올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화장실로 들어가서 이제 도피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남성이 화장실로 도피한 이 여성을 찾지 못하고 네. 여성이 보이지 않자 이제 창문을 넘어서 그 당시 현장에서 이제 도주를 했는데 이제 이러고 나서 이 피해 여성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어허. 뭐 금방 잡았어야 정상일 것 같은 상황인데 네. 그리고 이 3차 여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 방어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이 머리를 잡는 이 남성의 머리를 잡는 그런 상황에서 범인의 머리카락들 일부 내 손에 있다. 그리고 쥐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당연히 DNA 분석을 해보겠죠. 근데 그 당시에 이 남성의 모발로 확인을 했지만 이 가해 남성의 DNA가 있어야 매칭이 되잖아요. 네. 근데 매칭할 DNA가 없었던 거예요. 아하. 근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 증거가 더 나와야 이 지금 가해자를 이제 잡고 검거할 수 있었을 텐데 네. 1년이 넘게 동안 이 지금 대조해 볼 수 없는 이 DNA 그러니까 이 지금 가해자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만 있지 어허. 나머지 추가 증거가 없다 보니까 1년이 지나서 미제 사건으로 분류돼서 종결 처리가 당시에 됐었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죠.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2008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사실 이런 궁금증 드실 거예요. 신동성 교수님. 요즘 같으면 곳곳에 그 예리하게 쳐다보는 CCTV가 막 있는데 당시에는 이게 검거하기 쉽지 않았나 봐요.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그 당시에는 안 돼 있어가지고 그 용의자를 갖다가 확보를 해서 우리가 이제 대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뭔가 대조군이 없었군요. 그걸 없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장기미제 사건으로 많이 흘러갔죠. 근데 네. 지금은 그 CCTV가 있다 보니까 그거 추적을 해서 많이 검거를 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범인들도 그걸 또 알아요. 네. CCTV가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잡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또 교묘하게 또 여기 동선을 오거나- 막 피해가잖아요. 예, 예. 아하. 또 그걸 또 그런 방법을 네. 얘네들 또 쓰고 있죠. 자, 그런데 검거를 못하고 2008년 사건 장기 미제 사건으로 지금 묻혔어요. 근데 왜 이 순간에 저희가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하는 겁니까? 전현 평론가님. 예, 장기 미제 사건이 될 뻔한 이 사건은 뜻밖의 반전으로 인해서 범인이 검거가 된 겁니다. 어허. 2022년 4월이죠. 시간이 벌써 꽤 흘렀죠. 네. 40대 한 남성이 노래방에서 소화기로 노래방 업주를 폭행 다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특수상해 혐의, 이게 중요합니다. 네.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는데 특수상해 혐의 범죄는 이 피의자의 DNA를 채취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DNA를 불러서 검찰이 채취했더니 2008년 바로 그 성폭행 사건 당시에 채취했던 DNA하고 딱 일치. 바로 이놈이다 하고 검거되게 된 겁니다. 세상에 성폭행 2008년 15년 전 성폭행 미수범의 DNA와 일치한다. 이게 정말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권영찬 평론가님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게요. 이 상대를 가해했을 적에 죄를 지은 거거든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게 돼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 네. 40대 남성이 15년 전 성폭력 혐의가 잡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백배 사죄라고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또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요? 어떤 거냐? 재판 과정에서 아니 길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을 지인으로 착각해,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인으로 착각해 집까지 따라가 성관계를 했고 또 잠이 들자 여성이 지인인 남성을 집에 들인 뒤 성범죄로 공모해 합의금을 뜯어내려라는 거다. 아이고. 이거는 아하. 사실은 백배 사죄를 했는데 이거 제가 방송에서 죄송합니다. 이거 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본인이 성폭행을 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건 성폭행 미수가 아니라 그러면 성폭행 범죄가 되는 건가요?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 40대 남성이 하는 얘기들을 재판부가 바라봤을 때 명백하게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하. 결국 이 40대 남성은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이 남성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내가 여자 때렸다. 그거 인정했어요.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는 내가 아는 사람인 줄 착각해서 성관계했다. 그러면은 본인이 아까 조금 전에 그랬잖아. 이거는 이 피해 여성의 자작극이다. 그리고 제3자 남성이 들어와서 오히려 둘이 성관계를 했지 자기는 안 했다. 어허. 이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왜 그럼 경찰 단계에서 얘기 안 했어? 아. 이게 일단 첫 번째. 네네. 경찰 검찰 단계에서 자기 억울한 건 맨 먼저 얘기하죠. 왜 재판 단계에서 갑자기 10년 전의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신빙성이 없고 그리고 다른 남성과 성범죄를 공모하고 그 남성으로부터 오히려 성폭행을 당했다면 그 머리카락은 누구 거야 될까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40대 남성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 제3의 남성의 DNA가 나올 만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성이 하는 얘기는 과거의 본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이제 그래서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징역 3년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14년, 무려 14년 가까이 흘러서 성폭력 사건의 진범이 잡혔어요. 그렇다면 유인경 평론가님, 이제라도 이 피해자의 울분, 억울함, 분노가 좀 풀렸을까요? 어떻습니까?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건 그 피해자 여성이 지난 2022년 6월에 고작 1년 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어머. 재판부의 선고를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게 아마 눈도 제대로 못 감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재판 당시에도 피해 여성의 사망으로 인해서 40대 남성의 주장이 신빙성을 확인하기 어려웠죠. 이게 진짜냐 가짜냐 꽃뱀이냐 뭐 이런 게 어려웠는데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그간의 증거 등에 미루어 봤을 때 네. 40대 남성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을 해서 네. 이제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아하. 그래서 피해자분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하늘나라에서라도 억울함을 좀 푸시고 아하. 평화를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정말 안타까운데 혹시 백성문 변호사님, 이 몹쓸 인간이 이 형량에 반발해서 항소하게 될 경우, 지금 보세요. 피해자는 앞서 말씀드린 건 지난해 사망했어요. 혹시 항소심가하면 혹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은 항소심에 가도 결과 뒤집힐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아하. 이게 유일한 변수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사망하면 피해 사실에 대한 정확한 진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가 아마도 지금 이 40대 남성도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어찌 보면 본인이 스토리를 만들어 소설을 쓰는 건데 결정적으로 그 당시 최초 신고 내용이 있고 네. 최초 신고 내용에 따라서 이 본인이 가해자 머리카락을 움켜줬다는 그 머리카락 DNA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가 생각엔 무조건 항소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지만 네. 항소심에서도 결과가 뒤바뀌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 짓고는 못 삽니다. 하늘이 다 내려다보고 있어요. 정말 앞으로 반성하고 죄값을 달게 받기를, 그리고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